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검찰직에 또 교정직에 또 뜻을 두고 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고스 형소법의 이주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이게 인사하는 게 좀 뭐하네요. 꼭 다시 다시 인사드리고 할게요. 처음부터. 자,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인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형소법의 이주연이고요. 제 양력은 이렇습니다. 법학 박사이고요. 저 학교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노량진에서 한 20년 정도 강의했습니다. 20년 강의한 게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경력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책이 있죠. 기본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출 문제집이 있고요. 지금 한참 기출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핵심 이론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포맷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 아까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우리 시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청춘의 일부를 저희들에게 맡기고자 여기 오신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이 버스 타는 시간마저도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단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1년 또는 몇 개월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반드시 40년 이상의 검찰 수사관으로 교도관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검찰 또 마수의 현황을 다시 한번 잠깐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아까 현장에 오신 분들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7급 시험이 있다는 거, 요거 아까 말씀 잠깐 드렸고요. 자, 요거 우리 현황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법무사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현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최근에 5년간 현황입니다. 원서를 낸 분들 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 또 몇 명이나 뽑고 있는지 경쟁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 봤더니 이 지금 2022년 작년도부터 이제 형법, 형소법, 교정학이 우리의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학이니 과학이니 또 기타 행정학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 과목제였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조정 점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합격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전공 직렬에 전공 과목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아예 선발할 때부터 전공 과목을 시험 과목에 넣고 전공 지식을 쌓은 분들을 선발을 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부터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바뀐 그 뒤에 선발 인원은 거의 같은데 좀 더 높아졌는데 또는 거의 같은데 자 지원하는 응시 인원이 현저히 줄었죠. 또 실전에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더 줄고요. 그 경쟁률이 아주 현저히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검찰 수사관이 될 분들, 진정으로 마약 수사관이 될 분들, 진정으로 교도관이 될 분들만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저쪽에 행정직에 있던 분들이 또는 저쪽에 이상한 쪽에 있던 분들이 간을 보다가 턱하니 검찰 수사직에 또는 마약 수사직에 또는 교정직에 이렇게 갑자기 도전을 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쫙 올라갔다가 또 어떤 달에 쫙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이제는 진정으로 수사관의 꿈을 꾸는 분들만 진정으로 교도관의 꿈을 꾸는 분들만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도 기회입니다만 또 우리의 꿈이 실제 그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 단적 면이죠. 자, 커트라인은 92점이었습니다만 이거는 명목상 92점이고요. 국어 국사 영어가 조금 쉬웠다라고 평가되어졌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그 덕에 커트라인이 높아진 것이고요. 보통 80점대 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2, 83 정도라면 각 과목당 3개 정도 틀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조금 못한다면
또 국어가 우리 발목을 잡는다면 형법, 형소법, 교정학으로 커버를 쳐 나가면 됩니다. 형법, 형소법, 교정학은 저희 1년 커리만 쫓아오시면 뭐 90점, 95점, 뭐 많게는 100점 이렇게 거의 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어에 조금 부족한 거, 물론 우리 진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영어가 완벽해질 거라 확신합니다만, 그래도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능력이라는 게 영어의 능력입니다. 영어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형법, 형소법으로 커버 쳐 나가면 됩니다. 교정학으로 커버 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도전의 꿈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정직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2년 필수 과목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또 이 경쟁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또 교정직은 이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내가 빨리 공무원이 좀 되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교정직에 도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 수사관직은 평균이 92였던 반면 교정직은 똑같은 연도에 74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정직은 이 좀 내가 빨리빨리 공무원이 되겠다, 어떤 직렬이든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좀 솔깃한 이러한 이 통계가 될 겁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여튼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교정직은 체력 시험도 있습니다만, 체력 시험은 그냥 살아 숨쉬기만 하면 누구나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7급 시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7급은 일단 일정한 능력 검정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능력 검정. 그래서 영어 토익 700점. 뭐 GTLF도 있고요. 뭐 토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토익이 가장 보편적이니까 토익만 제가 띄워놨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능력 검정 시험 2급만 통과하면 됩니다. 자, 2급은 아까 오셨던 우리 정우교 교수님 강의만 한번 들어도요, 2급은 자동 통과됩니다. 그 정도 2급이 그래서 그 높은 급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도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급과 7급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9급에 약간 중점을 두고 7급도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이러한 컨셉을 잡으시고요. 또 9급 먼저 된 분들도 7급까지 올라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을 앞서가는 겁니다.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 세월입니까? 10년 전에 뭐 했어요? 그 생각해 보면 뭐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걸 단축해서 앞서가는 거니까요. 한번 도전을 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통과되면 말이죠.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1차 시험은 피셋. 자, 피셋은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인데, 이것들은 반드시 강의를 들어서 뭔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서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금방 이거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문각에는 훌륭한 이 각각 그 담당 영역별로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쉽게 피셋을 통과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 통과한 다음에 이제 헌법, 행정법, 그다음에 형법, 형소법, 그다음에 교정학, 이게 25문제씩만 나올 뿐이지 우리 9급 시험과 크게 그 난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난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급 시험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할 때 기출 문제풀이 또 실전 문제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7급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다 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접해보면 7급 시험도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7급 시험이다 해서 난도가 훨씬 높고 결단코 아니라고요. 우리보다 더 쉬운 문제들도 9급 시험보다 더 쉬운 문제들도 많고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을 해 봄직하다. 도전이 있는 곳에 성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급의 이 현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핏셋이 없었던 이런 때였고요. 2021년부터 핏셋이 들어왔고요. 자, 핏셋을 통과하는 그 통과율이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후기로 나와 있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또는 혼자 뭐 독학하거나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각에 있는 훌륭한 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자, 이것만 통과되면 이제 7대 1입니다. 6명의 목만 쳐내면 우리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도전해볼 만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강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형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일단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5년치를 한번 4년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재탕 3탕 될 때가 많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출제를 의뢰를 받았다면 아마 제일 먼저 어떤 경량으로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과 유사하게 아마 출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여러분들이 늘 해두시고 제 기본서랄지 또는 제 강의의 맨 앞부분에는 늘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를 보시고 내가 어떤 파트를 공부할 때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2019년도와 20년도 그다음에 21년, 22년도에 출제 경향이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제1편에 서론 파트라는 게 있는데 서론 파트에서는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제2편이 이제 소송의 주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 검사님, 그다음 피고인, 변호인, 그다음에 법원, 자 이런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20문제 중에서 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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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제라면 그닥 비중은 높지 않죠. 다만 법원 쪽과 관련된 내용이 또는 검사 쪽과 관련된 내용이 또는 자 피고인 쪽과 관련된 내용이 뒤쪽에서 여러 개 연결되다 보니까 뒤쪽에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배분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뭐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가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송의 주체부터 우리가 마음을 좀 다부지게 먹고 단디하게 먹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수사 파트죠. 수사.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법원에 재판으로 넘길 것인가 넘기지 않을 것인가 이걸 검토하는 단계를 우리가 수사 단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파트가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을 뽑는 시험이므로 마약 수사관을 뽑는 시험이므로 수사 파트가 당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3문제였다가 4문제, 5문제로 늘어나고 있죠.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25%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사님을 보좌해서 검찰 사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님이 하게 되는 공소제기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파트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비중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교과서의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공소제기 파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분량에서 내다 보니까 1문제, 2문제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소제기 파트가 수사만큼 분량이 많다면 이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분량이 적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공판. 자, 공판은 이제 법원의 재판을 가리킵니다. 공판은 공개된 재판의 줄임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공판 절차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콩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 절차 파트에서도 자 일정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2021년도에는 5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학문적으로 말이죠. 공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자면 공판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사 직렬에 있는 이러한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수사 파트에 약간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게
덜해질 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게 공부 절차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쉽게 접근할 것이고요.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뭐 문제들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형사소송은 말이죠. 형벌권을 때려가는 절차라면 아무나 형벌을 때릴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대면서 너 유죄이다라고 하면서 형벌을 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증거 파트가 또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증거 파트는 형소법의 정수 내지 백미 이렇게 불려주는 것입니다. 증거 파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거 파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자 출제 비중이 꽤 높죠. 수사의 버금가게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가장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정답률이 높은 곳입니다. 왜? 어렵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덜 틀리는 정답률이 높은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증거 파트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심의 재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재판은 보통 3-4번 하게 됩니다. 3-4번 해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번 하기 위해서 상소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확정됐다 하더라도요. 진범이 나타나면 또 한 번의 재판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범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공밥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재심이라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상소 재심 부분도 일정한 포션 내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고득점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국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물론 우리 진가영 박계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완벽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영어에서 누수가 된다면 또 국어에서 누수가 된다면 이 형법으로 교정학으로 카바를 치는 겁니다. 카바를 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파트인 상소 재심까지 우리가 등한시하지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함으로써 이거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것까지 맞춤으로써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문제라는 게 있네요. 종합문제는 여기서 선지 한 개, 여기서 선지 한 개, 여기서 선지 한 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하나 뽑은 선지를 조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종합문제는 교과서 전체를 다 섭렵을 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고수들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3회독 정도로 하게 되면 뭐 충분히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검찰 마수직 현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 이거고요. 자, 우리 이 내용과 형식별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형사법의 문제는요,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을 가지고 자, 일정한 사건에 딱 적용을 해서 내린 법원의 결론을 우리가 판례라 불러요. 조문과 판례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더불어 조문과 판례는 항상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도요, 거의 100% 조문과 판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문과 판례만 그냥 달랑 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이거는 암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더불어 이게 어떻게 판례에 연결되는가, 판례의 사안도 쭉 연상하면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 판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전에 가서 짧은 시간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저걸 완벽하게 분석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과제를 안고 이제 이 요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강사들이, 우리 교수들이 해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제시하는 대로만 쫓아오신다면 뭐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자, 조문 판례를 묻는 지문을 각각 분석을 해봤더니 판례를 묻는 지문이 좀 더 많죠. 그러나 조문 문제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서는 조문을 묻는 지문과 판례를 묻는 지문이 대등했습니다. 이만큼 조문과 규칙 이런 내용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각 교수님들이 각 과목별로 유도를 해드릴 겁니다.
박스 형식의 문제가 아무래도 좀 풀기가 쉽지 않죠. 박스는 1세대 박스가 있습니다. 1세대 박스는 자 박스에 선지를 주고 자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래서 1번에 기역 니은, 2번에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기 문제, 이걸 1세대 박스라 불러요. 2세대 박스는 말이죠. 딱 선지를 주어주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를 박스 안에 있는 선지를 다 알아야만 몇 개를 골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세대 박스는 좀 진일보한 조금 난도가 있는 이런 박스고요. 3세대 박스는 박스 2개를 주고 2개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 1분 안에 풀기가 쉽지 않죠. 3세대 박스가 딱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패스하고 다른 문제부터 먼저 푸는 그런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그런 테크닉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박스 형식의 문제도 곧잘 나오고 있다. 어머, 2020년도에 7문제나 나왔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그러나 7문제 정도 박스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마 커트라인은 좀 더 낮았을 겁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인상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어려운 문제 나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형식의 문제도 곧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 고르기보다는 옳은 것 고르기가 조금 더 난도가 있어 보이죠. 옳은 것 고르기 문제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다. 이때는 진짜 미쳤었나 봐요. 막 박스 형식도 7문제 나오고 막 옳은 것도 막 9문제 나오고요. 이때 상당히 애를 먹었던 우리 수험생들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정보호직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정직 대박 났죠. 994명을 뽑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와서 그냥 공부만 하면 우리 방문각에서 1년만 그냥 견디면 그냥 합격증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이런 기회입니까? 빨리 교정직도 도전해 보시고요. 자, 보호관찰직도 굉장히 좀 여성분들에게는 선호하는 이러한 직종이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정보호직은 형사소송법 개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검찰 사무직과 마약 수사직은 형사소송법이고요. 과목 명칭이 달라요. 그렇지만 문제는 15문제 내지 16문제가 공통됩니다. 15문제, 16문제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 나머지 8문제만 다르다 보니까 뭐 통계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종합 문제도 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사 파트 아무래도 많이 나오죠. 여기는 좀 이례적으로 2022년도에는 이례적으로 6문제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마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반성이 필요하냐면 교정직은 수사를 담당하는 직렬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것은 아마 좀 약간의 좀 오류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년에는 수사 파트가 조금은 줄 거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판, 증거 재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형식별, 내용별로 바라보는 이런 통계를 잡아보면 거의 비슷하죠. 판례를 묻는 지문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2021년도에는 대등했다. 이 통계는 아까 보았던 검찰 사무직 통계하고 똑같죠. 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7급 시험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7급 도전해 보세요. 9급과 병행해서 이관왕 한번 노려보세요. 실제로 2개 다 석권한 분이 계십니다. 이관왕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될 수 있다. 9급, 7급 동시에 시험이 되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 한번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봤더니 피셋은 방문각입니다. 꼭 방문각 피셋을 꼭 들으시고요. 자, 통과하면 이제 25문제인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 거의 이것도 비중은 비슷합니다. 소송의 주체 파트에 3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아까는 20문제에서 한두 문제. 자, 지금 25문제 중에서 3문제. 비중이 비슷하죠. 폴션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파트 아무래도 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공소제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학문적으로 공판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죠. 당연히 여기서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와 재판, 이게 백미, 정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상소재심,
종합 문제 거의 비중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9급을 준비하면서 7급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7급 시험은 아주 어려운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필셈만 통과하면 이거 진짜 오히려 우리 9급보다 더 쉬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거를 생각하시고 꼭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9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 했죠? 12년, 13년 걸립니다. 12년, 13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필셋은 어디라고요? 예, 방문각이라고요. 네, 필셋은 방문각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커리를, 우리 형소법에 대한 1년 커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소법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용어가 생소함으로 또 절차가 복잡함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분량이 또 많다. 그래서 암기할 것도 너무 많아서 공부하다가 지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요? 라는 이런 의문부를 달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한 칼에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스파르타반의 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따라오면 여러분들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분명히 될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체계적인 검증된 커리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들로부터 2,000명 넘는 여러분들의 합격 선배님들로부터 검증된 또 그들이 극찬한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뒤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위주의 강의를 할 겁니다. 형사법은 재밌다. 뭐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형사법은 뭐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 재미있게 접근하면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너 재밌다 하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미있게 제가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리 과정별 컨셉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 컨셉이 다른 점 그걸 꼭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전문적인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외로워서 못 갑니다. 혼자 가면 더디게 갑니다. 근데 상담을 받으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흐뭇하게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로운 길에 여러분들 같이 동반자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학습의 뭐 자유로운 유도와 공간, 특히 우리 스파르타 널리 알려져 있고요. 뭐 노량진에 아주 지금 최고로 칭찬받는 시설이 되었죠. 여기 이제 스파르타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고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스파르타반도 그 시설면 또는 그 관리면 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1년 커리를 좀 보겠습니다. 2,000명 넘는 합격생들을 배출한 커리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2월 달 좀 중반에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문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과정. 자, 그러나 이제 특강이랄지 문제풀이랄지 이런 것들도 병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초심자의 단계에서 이론 과정부터 차근차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초심자 단계에서 입문이론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때는 주 1회씩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영어와 국어, 국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형법이 양보하고 형소법이 양보하고 교정하기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팀워크가 잘 짜져 있습니다. 형소법만 100점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형소법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시험이 떨어지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충정 어린 마음을 알아주시고 합격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또 합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1회씩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강의를 주로 여러분들의 그 용어를 익숙함으로 그다음에 또 전체 틀을 잡는 쪽으로 또 이해 위주로 흥미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되면 이제 3월 달부터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100%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면 70%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잡아 드리는 강의입니다. 이때부터는 주 2회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진정의 형소법의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 위주로 정리할 것이고 또 쉬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질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와 틀을 잡으면서 70% 정도까지 갈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한번 더 바라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과정이 끝나면 5, 6월 달에 다시 한번 기본 플러스 심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요거는 90% 이상 100%까지 잡아드리는 강의가 됩니다. 정말로 좋은 판례를 다 섭렵할 것이고요. 또 좋은 판례를 통해서 암기를 유도하고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풀게끔 그 능력을 배양해드리는, 능력을 유도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강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분들은 자 1위로 특강 파트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7, 8월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부터 청운의 꿈을 품고 노량진에 올라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과정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기본 플러스 심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2달 과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9월 달부터 또 11월 달부터 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플러스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깔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뭐 홀수 달에 말이죠. 언제든지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박문각 스파르타반으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도 언제나 환영하고요. 여기 초심자분들도 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본 플러스 심화 이 과정을 들었던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제 요 7, 8월에 시작되는 특강 문제 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2개월 과정으로요.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주로 이제 기출 OX이니 기출 OX, 기출 지문 OX이죠. 또는 뭐 최신 판례 OX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핵심 이론 요약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요거 주 1회 과정으로 2달 과정에 8회 과정으로 깔끔하게 X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기출 문제풀이. 여기부터 이제 진정하게 우리가 파이널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월 달까지 기본 이론 과정을 같이 거쳤던 분들은 1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 8월에 첫 발을 내딘 분들이 있죠. 이분들도 기본 이론 듣고 내가 자신 있다 싶으면 바로 핵심 이론 요약 과정, 문제풀이 과정에 이 커리를 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 심화 과정 들었던 분들은 당연히 이쪽 커리를 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2024년 1월달, 2월달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되고요. 문제풀이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이죠. 문제풀이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번, 3번 함으로써 문제를 익숙하게 만들고요. 또 문제 푸는 능력을 또 길러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2번을 넣고요. 이 기출 문제풀이 과정과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은 컨셉이 달라요. 다른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행목유사가 이제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초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커리를 통해서 전체 1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자 보여드렸던 인문 이론반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는 제가 70%까지 잡아주는 강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강 대상은 말이죠. 초시생뿐만 아니라 재시생분들 중에서 좀 능력이 좀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 뭔가 2% 부족한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자 그런 분들도 이 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90% 100%까지 가는 강의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강의이지만 뭐 기본 과정을 수강했던 분들은 좀 더 쉽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실전에 적합한 인재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게 필수 코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이론반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빈출 지문 OX 특강
과정이 아까 7, 8월이었죠. 7, 8월에 이제 이런 OX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 같이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요약반, 이것도 뭐 우리가 핵심 이론 요약서를 가지고 슬림한 교재를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암기를 많이 유도할 겁니다. 제가 암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전 시험장 가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단 몇 초 만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선제 해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암기는 반복해서 오는 거고요. 또 암기 이전에 이해가 되는 거고요. 선이해 후 암기. 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핵심 이론 요약반에 암기를 많이 유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반, 뭐 이거 또 단원별 문제 풀이반도 있고요. 동일 모의고사 파이널 특강 이렇게 우리가 진행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이 책이라는 것이요, 또는 우리 강사들 저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얼마만큼의 우리 이 형소법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가, 또 실전의 문제와 얼마만큼 연결되는가, 또 얼마만큼 적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평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죠. 선배들로부터 평가가 된 이런 저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저서는 또 제2 로고스 형사소송법 저서는 그 선배들로부터 평가된 것이고요. 또 책을 보시면 촘촘히 기출 문제 분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문 판례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저서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버스비도 아깝다, 그 버스 탈 시간도 아깝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그런 시간들, 소중한 비용들을 저희들이 정말 가슴에 새길 겁니다.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비용들, 조그만 시간들을 절대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진가영, 박혜선, 그다음에 박지용, 그다음에 정우경,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팀워크가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단시간에 합격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자, 오랜 시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여기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소중한 40년의 검찰 수사관의 인생으로, 그 다음에 또 교도관의 인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보고 그리고 갈까 합니다. 자, 이거요. 수적천석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계속 모이면 바위를 뚫는다.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모이면 뚫게 됩니다. 우리의 땀방울도 모여서 합격의 바위를 뚫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박문각 스파르타반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